그런 이제 서방 통제를 받지 않는 독자적인 무역 결제 시스템의 구축이라는 것은 그냥 빛 좋은 개살구다. 그냥 허상이다. 실질적으로는 크게 어떤 효력을 낼 수 없다. 알겠습니다. 두만강에 이 자동차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다리를 건설한다는 것은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예. 북로 간에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철도 하나만 있습니다. 두만강 쪽이면 저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북로 간에 예. 차가 다닐 수 있는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철도, 나진하고 핫산에 철도 하나 예. 기억나세요? 코로나 때 러시아 외교관들이 그 철도에서 차 밀면서 집에 갔잖아요. 그거 막았으니까. 그 정도로 북로 간에는 이 교역 관계나 교류 관계가 제한돼 있던 그런 상태였어요. 이제서야 겨우 다리를 놓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더 효과가 큰 거 아니에요? 근데 차가 다녀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그맣게 게 있어야 더 다닐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뭐 풍부한 지하자원이나 석탄이라든지 아니면 북한 노동자들이라든지 차로 왔다 갔다 하면은 훨씬 더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 아닌가요? 지하자원 러시아가 훨씬 많아요. 석탄이 훨씬 많아요. 굳이 그래서- 북한 거. 예. 그러니까 굳이 그러니까 물론 주고받을 게 있긴 있겠지만 상대방이 상호 보완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북한은 줄 게 없어요. 노동자 정도. 그다음에 채취, 뭐 송이버섯 이런 것 정도.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다리를 놔도 단기간에 많은 차량이 다닐 수가 없죠. 예. 사실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 한국에 이제 국빈 방문하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최소한 2박 3일 정도 있어요. 물론 이제 일본을 경유해서 아주 급할 때는 1박 2일 하고 가는 경우인데 이번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1박 2일로 일정이 잡혔다가 푸틴이 늦게 나타나는 바람에 지각하는 바람에 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급하게 서둘러 갔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만큼 주고받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뜻이기도 한가요? 이제 새벽 2시 20분에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엔 사실은 그 협정에 유사시 상호 무력 침공을 받았을 때 상호 지원한다. 요게 이제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그것 외에는 사실은 뭐 13명 앉아 있고 6명 앉아 있었지만은 관광 분야 그렇죠. 우주 관계자 왔지만 우주 기술 주겠습니까? 그 어느 나라도 안 줘요. 신용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푸틴 대통령이 새벽 2시 20분에 도착했다는 것 자체가 푸틴 대통령 머릿속에 김정은이라는 인물이 하나도 안 중요한 거죠. 물론 메르켈도 기다리겠지만 그건 얘기가 다르죠. 이건 공항에서 혼자 사람들 데리고 영접하는 사람을 바보 만든 거거든요. 예. 그 머릿속에 그만큼 안 중요했던 거예요. 그냥 이 여실히 드러나는 거죠. 가불 관계가. 뭐 둘은 껴안고 뭐 형제를 보였지만 전혀 그렇지 않죠.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러시아가 더 다급한 상황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라고 그렇죠. 말씀했잖아요. 예, 이제 북한이 더 다급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이번 그 협정으로 인해서 북한의 무기가 계속 이제 러시아에게 전달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또 서방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하는 거를 결코 용인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북한의 무기 지원 또 서방에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지원이 맞부딪히면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게 간다면 이 또 국제 세계 경제라든지 아니면 공급망 체인에서의 어떤 문제 또 유가 금리 여러 가지가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공급망 측면은 예전보다 많이 나아진 것 많이 같아요. 나아졌어요. 네, 나아졌습니다. 실제로 그 뉴욕 연준에서 글로벌 공급망 지수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하거든요. 조사에서. 그거 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개전하고 나서 아주 안 좋아졌다가 한 작년 한 중후반부터는 그것이 정상적인 상태로 다시 내려온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 물론 그것이 다 반영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그래도 적어도 글로벌 공급망 측면에 있어서 아주 어려운 고비는 넘어갔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러시아를 생각하면 또 생각해볼 경제권이 어디냐면 독일입니다. 독일이 지금 얼마 전까지 정말 유럽의 강자였다가 요즘 유럽의 병자가 됐거든요. 독일 경제 안 좋아요. 근데 왜 안 좋냐? 두 가지 때문에 안 좋다는 게 가장 큰 원인 중에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러시아 의존성. 천연 자원을 러시아 갖다 쓰는 게 이게 못 들어오니까 안 좋아지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수출 수입의 중국 의존성. 요것도 유럽에서 제일 중국이랑 관계가 많았던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중국이랑 미국 사이에 블록 경제가 서로 이렇게 갈라지면서 어쨌든 간에 독일도 일정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독일이 굉장히 경제가 안 좋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이 러시아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면서 직접적인 영향이 아주 1차적으로 나타난 건 대충 지나간 것 같지만 이것이 지속되면 사실 계속해서 뭔가 불안한 거 하나를 갖고 전 세계 경제가 가야 되는 거니까 예. 이게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같을 때 저희가 몸이 좋을 때는 약간 열나도 그냥 해열제 먹고 자면 되잖아요. 근데 몸이 기본적으로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좀만 열나도 그다음부터 걱정을 하고 병원을 가고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 경제가 사실 이렇게 큰 전쟁이 두 개가 돌아가는 게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나고 또 하나가 이제 이스라엘 쪽에 가자지구 쪽인데 그러면 이 전쟁이 지속됐을 때 사실 글로벌 금융시장을 통한 어떤 불안감, 불확실성 이런 것들을 계속 들이고 있는 이것은 세계 경제의 발목을 조금 잡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제 북러 조약 같은 게 맺어지면 빨리 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위원님 말씀 제가 들어보니까 이게 큰 바다에다가 그냥 바가지 몇 개 물 퍼부은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요 자체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게 하는 역할을 할 것 같지는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포탄이 북한에서 많이 가고 있지만 이게 70년대, 80년대 생산된 거고 불발탄이 지금 60%라는 얘기도 있고 하긴 하니까 뭐 오히려 이란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드론이 되게 되게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사실 그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미국 대선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국제정치학 하시는 분들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그냥 되면 지금처럼 그냥 가는 거고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지금처럼 가는 거고. 지금처럼이라고 하는 게 이제 러시아와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냥 이대로 가는 거.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그렇죠. 모든 이대로 것들이 가는 거고. 트럼프는 지금 자기가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마 뭔가 급변침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럼 미국 대선이 지금 어떻게 돼가냐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국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어쨌든 선거인단 제도이기 때문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 볼 필요 없습니다. 거긴 언제나 민주당입니다. 테네시 볼 필요 없습니다. 거기 언제나 공화당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냐? 저희가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5개인데 이게 어디냐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입니다. 이 중에 선거 미국 정치하시는 분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바이든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만 이기면 재선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틀 전에 놀라운 소식이 하나 나왔는데 미시간이랑 위스콘신에서 처음으로 바이든이 리드를 잡았습니다. 0.2%긴 한데 리드를 처음으로 잡았습니다. 캠페인 이후에. 그래서 사실은 펜실베니아 근데 뭐냐? 바이든 고향이 펜실베니아 윌밍턴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선거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좀 더 될 확률이 높아 보였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 500원쯤 걸라고 하면 저는 바이든 재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국 대선 아는 체 한 적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다들 트럼프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바이든 맞췄거든요. 그 NBA도 나왔었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집토끼는 절대 안 변해요. 트럼프 유죄 받으면 집토끼는 더 몰립니다. 그럼 모금은 더 돼요. 근데 미국도 미국이라는 나라가 유지되는 건 바로 도덕성이거든요. 그 중간층이 있거든요. 트럼프가 유지되는 순간 바이든 쪽으로 상당히 많은 표가 가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이 아니라 저는 바이든이 상당히 유리하다. 근데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할 것인가, 남북 관계 개선에 유리할 것인가,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복합적으로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되면 트럼프는 전쟁을 끝낼 수 있다,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트럼프가 원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결 모습, 형태와 많은 서방 국가들, 우리를 비롯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생각하는 전쟁의 종결 모습은 다르잖아요. 트럼프는 야 우크라이나 지금 이렇게 지금 전쟁 영토가 그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선이. 그럼 딱 스톱. 이제 여기서 니네 러시아 땅 해. 우크라이나 땅 뺏겨서 억울한데요. 야 시끄러, 조용히 있어. 이렇게 끝내는 거는 서방이 원하는 전쟁 종결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원하는 전쟁 종결 모습은 내가 끝냈어라는 말을 하고 싶겠죠. 내가 그게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피눈물이 나든 말든. 그 내가 끝냈어라는 말을 하고 싶을 거고 김정은이랑의 관계도 어떤 뭐 남북 관계가 어떻게 되건 이거 다 필요 없이 조금 더 제가 조금 좀 약간 오버를 해보면
내가 김정은으로부터 러블리한 레터를 받았고 우리는 아주 좋은 관계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그러니까 그게 과연 그 나라 국민들에게 지정학적 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냐랑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지금 다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두 분 다 얘기하고 계셔서 현재 상황에서 예.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반대 경우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재선이 됐을 경우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 예전에 그 하노이 회담과 같은 모습이 다시 연출될 수 있을까? 판문점에서 이렇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고 또 뭐 하노이든 어디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는 그런 모습이 다시 재현될 수 있을까? 북한이 한 번 속았지 두 번 속을까? 이제 본인들 표현이 그래요. 그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굉장히 막 성토를 했었잖아요. 그게 트럼프가 다시 등장한다고 해서 그 모습이 다시 연출될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제가 생각하기엔 트럼프랑 김정은 사이의 회담은 저는 뭐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저희 들어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트럼프한테 김정은이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오히려 뭐 어떤 부분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어요. 저도 이제 북핵 오랫동안 전문 영역으로 다뤄왔거든요. 제가 농담처럼 하는 말이 한국에서는 집에 가면 강아지도 핵 한다 그러거든요. 핵은 굉장히 복잡해요. 핵은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면 제가 5분만 말씀드리면 두 분 잡니다. 못 알아들어서 무슨 말인지. 근데 지금 뭐 앵커님도 보면 거의 맨날 핵 얘기하잖아요. 예. 트럼프는 핵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탑다운 방식으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컴플렉스한 문제를 그냥 몇 가지 주제만 갖고 탑다운을 하겠다고 하다 부르니까 그냥 깨지죠. 트럼프가 되면 더 문제가 복잡해질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의 소지를 눌러놓은 상태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를 밟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밟을 때면 다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되든 트럼프가 되든 상황 변화는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되는 대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가되 북핵 억지가 더 중요한 상황이 왔거든요. 자, 우리 고리 원자력 발전소 하나 폐기하기로 결정했지만 그거 폐기하는데 시간이 10년, 20년 걸립니다. 원자력 발전소 하나만. 돈도 조 단위가 들어요. 그런데 핵무기는 원자력 용변이 있죠. 고농축 우라늄 시설 있죠. 곳곳에 미사일 시설 있죠. 미사일 기지 있죠. 핵과학자 있죠. 지금 오늘 완벽한 타결을 해도 완전한 비핵화하는데 제가 알기로 30년 걸려요. 근데 이걸 트럼프가 만나서 핵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이 몇 마디로 서로 사랑한다고 러브레터 치고 해결됩니까? 그거 자체가 무모했던 거예요. 트럼프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해결해도 위험하게 해결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결 못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복잡다단한 일들을 탑다운으로 하는 게 아니고 탑다운을 해도 실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우크라이나 문제 트럼프 방식은 제가 예측해보면 우크라이나 지원 안 할 거거든요. 우크라이나 지게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푸틴한테 협상하라고 할 거거든요. 그렇겠죠. 그럼 강제로 협상하면 이제 그 안에 이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 계속 국지전이 전면전. 그러니까 트럼프라는 사람은 10원짜리는 잘 세요. 근데 1,000원짜리는 못 세는 사람이에요. 주한미군 28,000명 주둔해서 미국의 국익에 얼마나 많은 이익이 있는데 그 몇 푼 방위비 더 받으려고 주둔비 받으려고 민심을 한국의 인심을 잃는 게 트럼프 방식이거든요. 이거 자꾸 트럼프에도 너무 많이 과도한 기대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